풀톤 카운티에서 선거관리소를 맡고 있던 이 선거관리소 소장 리차드 베론이라는 인물인데요. 리차드 베론이라는 인물인데 사표를 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진작에 사표를 냈어야 될 인물이죠. 워낙 부정선거 문제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풀톤 카운티는 그 책임을 물어서 사표 내라라는 얘기는 진작에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관리소장 고용해서 쓰는 거니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월 달에 회의해가지고 당신 사표 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여태까지 버틴 겁니다. 2월 달에 사표 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버텼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풀톤 카운티의 커미셔너 회의에서 계속 있게 해주자라고 뒤집어 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고하자라고 했는데 커미셔너 회의에서는 이 사람들은 커미셔너들은 한국에서는 따지자면은 구의원 정도?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일하게 해주자 이렇게 뒤바꿔 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 직무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편을 갈라서 쟤는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인사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무가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많다, 자르자. 그런데 커미셔너 회의는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우리 민주당한테 해댄 거 없잖아. 계속 있게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두기로 했느냐? 이제 12월 말일로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라펜스버거, 우리가 라이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라펜스버거 주 국무장관이 수사해라라고 이제 연방 검찰한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풀톤 카운티에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 손 떠났다. 이제 주 국무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연방 검찰한테 그래가지고 수사하십시오라고 그냥 아예 수사 의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방 검찰들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사표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지아주도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팍팍 변하지 못해서 답답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계속 변하고 있다.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풀톤 카운티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워낙에 예전에 따로 보도를 많이 해드렸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부정선거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선거청년법 혹은 선거개혁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정투표할 기회를 좀 줄이는, 가능하면 합법적인 투표가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선거인 유권자 명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주 국무부를 지적을 하고, 민간인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제대로 유권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아예 모범적으로 지금 포렌식 감사했고 지금 주 법무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줘서 결국에는 안전한 선거, 믿을 수 있는 선거로 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위험했었죠. 지금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분명히 또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고 관찰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쉽게 못하는 겁니다. 쉽게. 캘리포니아에서 앞서 리콜 선거했을 때에도 이 밸럿 하비스트 하는 사람들 CCTV 카메라에 다 잡힌 것 전부 다 언론에 노출되고 난리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뒤로 점점점 이제 부정선거가 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눈치가 보이니까. 지금 뉴저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선거 흔적이 나왔다 또 얘기가 좀 나와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점점 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그들이 할 수 있으나 눈치 보이니까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이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민경국 전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전국의 한 32.5% 정도 국민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몰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불법 선거 방지 캠페인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불타오르게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더 소개가 되고 확산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이다. 언론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겁하기 때문에 언론들은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나중에 명분을 위해서 혹은 자기네들 시청자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시청자들의 움직임을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저울질을 하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따지겠지만 그 불법 선거를 막겠다라는 부정선거를 막겠다라는 여론이 불릴 듯이 들불 번지듯이 전국에 다 퍼져서 들고 일어나면은 언론들이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다스리는 법은 결국 여론몰이가 결국은 언론을 다스리는, 반대로 언론이 여론을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국 언론들이 여론을 막 몰아가려고 하죠. 이렇게 딱 몇 명의 후보들만 딱 보게 만들고 정보를 다 차단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국민들이 다 일어서면은 언론이 국민들의 이걸 여론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요.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국에 있는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서로가 지금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나뉘어져 있는 여러 보수 단체들이 서로가 하나의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가주어야, 그래야 언론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키워낼 수 있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